오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야 경계를 넘는 탈당,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봤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6년에 국정원장을 지냈던 34년 동안 국정원에 근무했던 정통 정보맨으로 처음으로 내부 승진을 통해서 국정원장이 됐던 김만복 전 원장이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8월 27일 날 팩스로 이메일도 아니고 전화도 아니고 직접 가서 한 것도 아니고 팩스를 보내서 나 새누리당에 입당하겠다 이렇게 밝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에 이제 입당 원서를 자발적으로 권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팩스를 쭉 밀어 넣었거든요. 자, 영상을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전직 국정원장으로 표시했는데 이 행정사를 자신의 현재 직업으로 썼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행정사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될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은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면 시험을 면제해주기도 하는데요. 행정사라는 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등등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아주 많은 수입을 얻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 경우에는 행정사를 특별히 지금 자격으로 걸었죠.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요. 노무현 대통령이 중용했던 그야말로 2차 평양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핵심 친노 인사일 건데 어떻게 새누리당에 입당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게 까닭이 좀 짚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아마 총선 출마를 위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하나의 행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김만복 전 원장은 이미 올 초에 부산 여기 해운대 기장 지역에 사무실을 내서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낸 바가 있고 지난 2012년 현재 현역 의원은 이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으로 있는데 이 2012년 총선 때도 이 출마를 위해서 움직이다가 동문회 등에 이렇게 화환을 보낸 것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이렇게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노무현 정부 말기에 많은 동문회 이런 데도 어떤 자기 얼굴 이름을 드러내고 또 많은 또 행사에도 참석하고 또 많은 사람들 지역구민들을 초청해서 국정원장이 아니라 총선준비위원장이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총선 출마 의지가 강했었는데 이제 해운대 기장의 경우는 새누리당 지지가 강하니까 이쪽으로 말을 갈아타서 어떻게 해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데요, 여전히 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2차 정상회담 평양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 속기록도 공개되고 새누리당에서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하고 있는 인사인데 이 공천 가능성, 정치를 새누리당 품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은 높다고 봤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현재 새누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 다시 말해서 당 지도부가 한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당원들을 포함한 전체 유권자들의 표에 의해서 경선에 의해서 후보를 뽑는 방식으로 하면 본인이 국정원장을 지냈고 지명도가 높으니까 뽑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당내에서 지금 누가 가령 그래도 전직 과거 정권의 국정원장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분의 행적을 떠나서 비중 있는 인사가 들어와서 당에 이 당이 뭔가 되는 당이다.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 내락을 하고 말하자면 어떤 보증을 하고 불러들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특히 현재 하태경 현역 이쪽 지역구 의원인 하태경 의원은 조금 갖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요. 자, 결과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만 어쨌건 새누리당에서는 반색하죠. 노무현장이 기용했던 국가정보원장이 우리 품 안에 들어왔으니까 반색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친노 진영에서는 이거 이적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등에 칼을 꽂았다. 그렇게 보는 시각은 없습니까? 그렇죠. 새누리당 쪽에서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다음에 공천을 총괄하는 황진아 사무총장 모두 자 보자 이렇게 저쪽에서 일단 투항군들이 오는데 우리가 마다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반은 환영하고 반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반응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야 갈 사람이 갔다 잘 갔다 저런 사람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밑에 자막이 보이는데 역시 김만복답다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는데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뜻인가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공개된 어떤 2차 정상회담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비화를 쓴 회고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약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에 약간 앙금이
드러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재성 행정국장 같은 경우도 잘 갔다, 잘 따름이 갔다, 우리는 환영한다. 이런 어떤 냉소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박지원 의원의 경우는 아까 그 이제 최근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14 정상선언 당시의 비화를 그 어떤 책과 그 인터뷰에서 했는데 노 대통령이 김정일과 마치 한 라인을 두고서 직접 무슨 통화를 하고 비밀스럽게 내통을 한 것처럼 이런 오해 살 만한 그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무슨 청와대가 거기다 직통 라인 두고 통한 것처럼 말이 되느냐 하니까 김만복 전 원장이 이제 다시 그 말을 후퇴했습니다만 그렇게 기본적으로 정보원장 출신으로서의 기본 보안의식까지도 없을 정도로 기본과 원칙과 자질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친노뿐만 아니라 현재 야권에서의 전반적인 평가였기 때문에 그 정도 사람, 오히려 그냥 잘 갔다, 이런 분위기가 아까 최재성 총무본부장도 차라리 잘 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많은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만 가장 눈길 끄는 장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2007년 10월 초에 있었던 평양 장면인데요. 한 명은 꼿꼿했고, 한 명은 굽신거렸다. 이 말 때문에 별명을 만들었던 건데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2007년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날 때, 자, 고개가 지금은 45도 정도 숙이는 모습. 저 사진에서는 각도가 좀 더 예리하게 꽂혀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어떤 괴뢰 정부의 수괴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과연 적당하냐, 그런 논란을 낳았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키가 큰 사람. 이제 좀 이따 사진이 다시 나올 텐데요.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는데 굉장히 꼿꼿한 모습, 절대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 모습. 그래서 꼿꼿장수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오늘날까지 나중에 국가안보실장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그런데 궁금한 게요, 역시 이것 좀 진위 좀 가려주십시오. 저 장면을 두고 이제 김장수 당시 이제 국방장관은 원래 군인은 약수할 때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규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너무 억울하다. 사실은 내가 옆에 있었는데, 김장수 장관도 김정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실관계는 맞는 겁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요. 군인들의 어떤, 인사 의뢰. 그러니까 김만복 국정원장이 얘기하는 건 저 사진이 찍히기 전에 먼저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고개가 빳빳이 쓴 그 사진이 찍혔기 때문에 시간차로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나중에 여러 사람들의 회고를 보면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게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거 말고도 굽신 말고도 많은 비화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사실 2007년 대선 하루 전날인가요? 김양건 통일전 선부장을 만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다. 하루 전날. 그 얘기해가지고 그걸 또 언론에 유출해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또 2007년에 샘물교회 그 교인들 인질 석방 장면에서 선글라스 낀 정보원들 데리고 와서 사진 다 찍혀가지고 나라 망신을 시켰죠. 또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가지고 본인이 또 비망록 써가지고 또 한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저런 굉장히 국가정보원장으로서는 처신이 굉장히 부적절한 사람을 과연 새누리당에 입당했다고 해서 물론 받아주기는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탈당 전력이 없고 문제가 없으니까 받아주긴 했습니다만 그것과 공천과는 별개인데 본인의 희망이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때 19대 총선 때도 기장에 출마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도 고등학교 동창회에 화환을 보냈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안 됐거든요. 중간에 포기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여야를 넘나든 정치인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새누리당 입당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지만 그냥 크게 큰 뉴스로 치부하지는 않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여야를 많이 넘나들었던 정치인들인데 지금 경우가 좀 다르잖아요. 좀 경우는 다르죠. 지금 김부겸 대구 수성갑에서 그 털을 닦고 있는 김부겸 의원의 경우는 김부겸 전 의원의 경우는 사실은 원래는 지금 현재의 야당 그쪽 출신입니다. 사실 제야 원래 민주화운동 출신으로 그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야당을 하다가 새정치국민회의를 깨고 나가면서 이것은 명분이 없다 그래서 잔류한 이른바 잔류민주당 꼬마 민주당으로 있다가 조순 당시 총재와 함께 새누리당이 합당을 하는 바람에 한나라당으로 어떤 같이 절로 가는 바람에 같이 옮겨졌다가 결국은 안 맞고 결국은 독수리 오영재식으로 겉돌다가 결국 다시 본토를 찾아서 민주당으로 복귀했다. 본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부겸 전 의원이 있고. 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민중운동 하다가 새누리당, 한나라당 왔다가 다시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경우가 또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학규 전 경기지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경우 이분은 사실 정치 시작은 그 YS 때 그 어떤 그 신한국당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본래적으로 따지면 원래 기독교 사회 연구소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제약 그 연구 단체, 그 당시 그 어떤 민주화 운동의 토대를 둔 이러한 백그라운드 속에서 YS 개혁 정책에 참여했다가 역시 이것은 내 본류가 아니다라고 해서 막판에 2007년 대선 앞두고 탈당을 해서 이제 현재 야권에 합류해 있는 상태니까 조금은 김만복 원장과는 좀 방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정치적 선택 그리고 정치적 철학 상황에 따라서 당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의 원장 때문에 갸우뚱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여도 야도 서울도 지방도 다들 깜짝 놀란 소식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